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다이소 리들샷 한 달 후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리들샷 자체 그 단어가 인기다 보니까 제가 올린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이 리들샷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전에 올렸던 그 영상에서는 리들샷을 처음 사용하면서 느꼈던 느낌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꾸준히 쓰면서 뭔가 이런 점은 아쉬운 게 있다. 부작용. 제가 또 피부과 시술을 많이 해봤으니까 다른 피부과 시술이랑 어떤 게 좀 비슷하다. 아니면 효과, 통증 이런 거를 좀 더 깊게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사항들을 다 다뤄가지고 이야기해드릴 테니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리들샷이 뭔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짚고 넘어가 볼 건데요. 리들샷은 말 그대로 좀 니들이랑 좀 비슷한 어감이죠. 니들에다가 좀 재생되는 그런 느낌을 좀 연상시켜가지고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요. 리들샷은 마이크로 니들이 들어있어가지고 모공에 큰 효과를 주는 제품인데요. 피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피부 관리실에 가셨을 때 약초 필, 해초 필링, 저는 알라딘 필링을 주로 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뭔가 그 필링을 연상하시면은 이게 리들샷이 조금 더 잘 와닿으실 거예요. 저는 이 알라딘 필링을 5번 이상 한 적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 알라딘 필링을 하면서 얼굴에 그 해초 침 같은 거를 약간 박박 문질러가지고 피부 속에 흡수시킬 때랑 이 리들샷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성분을 한번 좀 알아보니까 이게 또 비슷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원리 피부 속에 침을 침투시켜가지고 재생시키는 게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 리들샷은 일단 그 스피큘이라는 원료적 특성 때문에 따가움이 어쩔 수 없이 동반돼요. 댓글이나 이런 반응을 보면은 이게 따가운 만큼 피부가 재생되니까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좀 즐기면서 끈해져 있을 자신의 피부를 위해 참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리들샷에 포함된 이 미세침은 정제된 실리카, 즉 이산화규소에 피부 진정 성분을 더해서 작은 바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때 이 미세침이 피부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재생을 촉진하고 유효 성분을 피부 속 깊숙이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리들샷을 사용한 이후에 그 다음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면은 그 스킨케어 성분이 빠르게 피부 속으로 침투되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카테고리를 한 3가지 정도 나눠보자면은 수분 진정, 그다음에 모공 탄력, 그다음에 색소 침착, 고민인 항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에 알맞는 제품을 제일 먼저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고민 카테고리 중에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다 고민이었기 때문에 앰플을 거의 쏟아붓듯이 발랐었거든요. 리들샷을 바르고 나면은 엄청나게 이 슈퍼 지성인 저도 건조함을 느끼기 때문에 한 앰플이더라도 꼭 한 3번 이상은 펌핑해가지고 발라준 것 같아요. 비유를 드리자면은 굴착기가 한번 지나갔어요. 그 굴착기가 지나간 다음에 어떤 걸 제일 먼저 붓느냐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제일 먼저 뿌린 게 당연히 흡수가 좀 더 잘 퍼지겠죠. 왜냐면 담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원리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저는 그 샷을 바른 다음에 그 다음 앰플을 바를 때 마른 사막에 좀 물을 주는 느낌이랄까? 그 피부가 건조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앰플을 좀 강력하게 끌어당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보통은 토너를 한 다음에 에센스를 바르고 그 다음에 크림을 바르시잖아요. 제가 한번 리들샷 상세 페이지를 읽어보니까 세안을 한 다음에 마른 얼굴에 리들샷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세럼이나 이런 걸 바르라고 되어 있더라고. 토너는 굳이 한다면은 리들샷을 바른 이후에 좀 뭔가 수분을 보충하고 싶을 때 그때 바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분 진정에는 이거, 그 다음에 모공 탄력에는 이거, 색소 침착에는 이게 좋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고민이라고 느끼는 그 제품을 선택해서 바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거는 큰 용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여기 다이소에서 파는 이렇게 포에 담긴 거를 구매했어가지고 딱히 뭔가 몇 번 펌핑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한번 뜯은 다음에 얼굴에 한번 다 바르고 다른 분들 목주름 같은 것도 관리하기 위해서 목에도 많이 바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이거 하나는 얼굴 또 하나는 목에 따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 군데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숫자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리들샷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이미지인데요. 민감 피부, 리들샷을 처음 사용하는 피부라면은 50을 사용하시길 권고하고요. 이거는 매일 아침, 저녁 언제 바르든지 딱히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다음에 리들샷 100. 이거는 다이소에서도 파는 용량인데요. 이거는 추천 타입은 민감, 여드름 피부. 그다음에 리들샷을 처음 사용하는 분, 모공, 피부결, 흡수 고민인 분들한테 다 사용해도 괜찮다고 적혀있네요. 매일 저녁에 사용하라고 권고가 되어 있고요. 300부터는 그 리들샷 100이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지고 피부 결이랑 흡수가 고민인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부터는 3일 주기로 쓰시는 걸 권고하고요. 700도 있고 1000도 있는데 제가 다이소 온라인 그 어플에서 봤을 때는 500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500은 여기 써져 있는 간격을 봤을 때 한 5일 주기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인기가 많은 건지 어떤 오프라인 다이소 매장에서도 아직 발견을 하지는 못했어요. 아니 700은 7일 주기이고 그다음에 1000은 이거는 약간 얼굴 국소 부위 있죠? 예를 들어 저는 여기 조금씩 약간 여드름 패인 흉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간 특출나게 뭔가 고민이 있는 그런 부위에 스팟처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먼저 100부터 사용하다가 이 100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쯤에 300을 조금씩 사용해주기 시작했답니다. 저처럼 한 100을 일주일 이상은 써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웨딩 촬영이나 중요한 모델이어가지고 나는 촬영을 해야 돼 이런 분들이라면 중요한 일정이 없으실 때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봐가면서 점점 그 강도를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피부 결이 좋아지는 건 느꼈는데 트러블 자체는 독립시행처럼 나는 느낌이 있었어요. 트러블에 좋은 전 진정 세럼을 저한테 맞는 거를 여러 개 그때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여러 개 써보면서 저한테 맞는 걸 찾았을 때 좀 진정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결 자체가 뭔가 광이 나는 걸로 변한 거는 그 전에 다른 화장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효과였기 때문에 그 점을 높이 사고 싶네요.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비기너 가이드 이런 캘린더에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지 이런 가이드라인도 있더라고요. 리들샷 사용 시 주의사항. 리들샷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뷰티 디바이스 있죠? 그런 거 사용을 금지하고 피부과 직후 사용하시는 것도 금지하고요. 또 그 민감한 피부는 좀 테스트를 하고 사용해야 되고 상처가 난 부위.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뭔가 벗겨진 느낌 났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사용을 중지하는 게 좋고 입술이나 눈 이런 데는 민감한 부위니까 이런 데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야 되고 이걸 발랐을 때 각질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인데 그게 일어났다면은 일부러 제거하지는 않고 보습을 충분히 해줘가지고 자연스럽게 탈락할 수 있게끔 하라고 되어 있고요. FAQ를 제가 봤는데 여기 제일 밑에 보면은 리들샷과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성분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성분은 없습니다. 다만 피부 민감도 관련해서 사전 테스트 후 양과 주기를 조절해서 사용하라 되어 있는데 제가 디렉터 파이님 그 영상에서도 약간 바쿠치올이나 레티놀 이런 거는 피부 턴오버를 같이 반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양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아마 뷰티 디바이스도 그런 원리에서 피부과 시술도 똑같이 그런 원리에서 그런 것 같은데 바쿠치올이나 레티놀은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제가 다른 구글링을 했을 때 아니면 다른 그 리들샷 영상에 한 댓글을 봤을 때도 보면은 보통 리들샷을 사용할 때 레티놀까지는 좀 꺼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사용했을 때 좀 많이 너무 따끔거린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개는 좀 피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리들샷에 대해서 약간 좀 조사를 많이 한다고 보다가 보니까 이 공식 홈페이지에 어떤 분께서 리들샷이 실리카로 구성되어 있다고 써져 있는데 실리카가 분해되지 않고 계속 피부에 남아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실리카 성분이 피부에 계속 남아있나요? 아니면 배출되나요? 남아있다면 분해가 되나요? 분해가 된다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분해가 되나요? 라고 질문이 적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으로 사용
사용 다음날 세안하신 상태라면 이미 피부에 밤사이 작용하였으므로 피부에 작용하지 못한 시카리들 성분은 세안 시 다 껴나가며 이후 남은 시카리들의 경우 피부 각질과 함께 자연스럽게 탈락된다고 의견이 달려있고, 또 다른 분이 이 성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실리카는 실리콘의 원재료인 이산화규소인데 이게 녹는 점 1700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니들로 만들면 피부 속으로 침투할 텐데 이 제품을 오래 사용하면 침투한 니들이 피부 속에 남아서 미세혈관 같은 곳으로 들어가 막아버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괜찮나요? 적어도 5년 이상의 사용 실험을 거치고 난 뒤 임상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되고 나서 판매돼야 할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라고 여기 화학 성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 질문을 하셨나봐요. 디테일하게 엄청나게 파고 들어가는 게시글을 보고 다른 분들이 약간 이런 글을 보니 조금 약간 망설여진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좀 염려가 좀 크신 분들은 바로 뭔가 사용하기보다는 사용하더라도 좀 낮은 50단계를 쓰시던가 이거랑 비슷한 피부과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 피부과 시술과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 가지 시술을 받아봤거든요. 그 중에서 피부를 뭔가 재생시키고 뭔가 좋아 보이게 하는 그런 시술들 중에서 리들샷과 비슷한 것들을 5가지 정도 뽑아봤는데요. 일단 강도가 엄청나게 센 순으로 나열을 해볼게요. 일단 포텐자, 그 다음에 PDRN 주사, 그 다음에 프락셀. 우선 포텐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포텐자 브이로그도 따로 올린 적이 있는데 제 인생에서 제일 아픈 그런 피부과 시술인 것 같아요. 이거를 마취 크림 없이 발랐다는 친구는 아직도 신기한 친구인데, 그 다음에 PDRN 주사. 이거는 약간 주사를 약간 일일이 1cc, 3cc 용량만큼 섬세한 장인이 한 땀 한 땀 놓을 때마다 고통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한 5분 정도 이상 지속됐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프락셀. 프락셀은 좀 가장 좀 오래되면서도 좀 대중화된 시술인 것 같아요. 뭔가 피부를 좀 좋게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리들샷은 이게 꾹꾹 누르는 것도 맞지만 누른다기보다 이게 피부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은 뭔가 약간 팝핑 캔디처럼 약간 톡톡톡 튀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포텐자나 프락셀 이런 애들은 그냥 넣으면은 끝이에요. 그냥 찌르면은 그 다음에 다른 데 막 찌르러 가거든요. 찌른 다음에는 약간 고통이 주는 그 여운이 깊게 남는 거지, 이게 안에서 뭔가 약간 튄다, 약간 돌아다닌다, 약간 다른 데 여파를 준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리들샷은 이게 피부에 침투하고 나면은 그게 다른 데 뭔가 좀 여파를 주면서 아주 미세한 약간 마이크로 지진? 피부가 지층이라면 마이크로 지진 같은 거를 좀 주는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것에 대한 모든 것, 피부과 시술과의 비교까지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과 구독,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제 채널이 사실 좀 작아가지고 구독을 해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홈 화면에 다시 뜰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